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4월 30일 그 잔인한 과거의 4월달이 오늘로서 끝이 나고 내일부터 5월달이 열립니다. 5월에는 윤석열이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로 뭉칠 것입니다. 고고TV에 다음의 몇만이라도 후원하시는 분은 힘! 이제는 국민의 힘을 외칠 수가 없는 형국이 됐습니다. 피플 파워, 시티즌 파워, 힘 이렇게 되는데요. 문재인의 지지율이 드디어 30%가 무너졌습니다. 갤럽 조사입니다. 갤럽 조사는 상당히 더디게 반영되는데요. 기레이 됐어요. Congratulation 이런 거죠.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밑으로 떨어지면은 대한민국 국민 100명 중에 70명이 싫어한다. 무슨 일을 해도 복구는 안 된다 하는 것인데요. 이 30%가 떨어진다는 이 그 의미는 대단히 중요한 건데요. 30% 밑으로 문재인의 지지율이 떨어졌다. 또 고고TV가 사족을 좀 달자면은 고고TV가 이 유튜브를 시작한 게 벌써 1년 8개월 이상이 된 것 같아요. 한 10개월 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당시에 저도 이제 신문을 보면서 차 이동할 적에 유튜브를 조금씩 보면은 문재인이가 집권한 지 1년 차 2017년 5월에 취임했으니까 2018년도에 우파 유튜버들이 말한 게 문재인의 지지율은 30% 밑으로 떨어진다. 올해 말까지 떨어진다. 집권하자마자 그런 소리를 했어요.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3년은 지나야지 떨어질 것이다 했는데 이놈의 4년까지 버텼어. 응? 대한민국 국민의 그 감수성이나 정치에 대한 말이죠. 그 흡인력은 상당히 느립니다. 조선 500년을 보면은 조선 500년은 잘 살던 왕조가 몇 명 없었어요. 잘 살던 왕조가. 전체 국민이 백성이 잘 살던 왕조가. 그런데 500년을 유지합니다. 500년을. 그 유교 사상으로. 그리고 밀당과 폭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조선민족은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 민족은 끈기와 의지의 민족이다 하고 칭찬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쁜 대통령이면 빨리 쫓아내야 되고 나쁜 왕이면 빨리 쫓아내야 하는데 그 당시엔 봉건주의였으니까 봉건주의였으니까 그렇지 못하더라도 현대 2021년은 민주주의 시대입니다. 민주주의 시대에 문주주의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 이 현상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직 멀었다 한 것이 고고TV는 작년에 그걸 너무 느꼈어요. 4.15 총선 때. 드디어 문재인을 칠 준비는 다 끝났는데 나는 우리나라 국민이 그렇게 의지와 끈기가 대단한지는 몰랐어요. 항상 우리나라 정권이 무너지는 거 보면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다. 4.19 때 넘어갔고 5.16 때 넘어갔고 87 체제 때 넘어갔다. 그 과정에 그 근본적인 원인은 이승만 정권이나 박정희 정권이나 전두환 정권은 이 무너질 적에 보면 사람이 죽는 게 있었다. 정부에 통하던 사람이 죽는 게 있었다. 문재인은 그거는 절대 안 했어요. 즉 정부가 일반 시민을 총으로 쏴서 죽이거나 또는 공원에서는 죽이진 않았다. 하여튼 문재인 지지율이 드디어 30%가 무너졌는데 11개월 남았습니다. 저는 그 전에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루라도 더 문재인이 쉽게 말해서 지가 하는 문통 정치를 하면은 국민은 더 고통받습니다. 지금 그 갤럽에서 아주 요번에 세세하게 조사했어요. 이 경제 외교, 교육, 고용 뭐 여러 개를 조사했는데요. 또는 공직자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리고 문재인이라는 놈이 이제 그 21일 날 바이든하고 정상회담을 결정했대요. 그러니까 청와대와 문재인이 하는 말이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기 위해서 가겠다. 전 세계 전략에 대해서 문재인이가 설명할 것이다 그러는데 아주 꼴값을 해요. 영원히 틀리고 올 것입니다.
영혼이 틀리고 요번엔 가면은. 하나씩 보시죠. 문재인의 지지율이 29%, 부정평가가 60%, 저번 주에 갔고 29% 끝났다. 컨글레츄레이션 문재인. 이름도 부르기 싫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놈의 유튜버, 정치 유튜버만 잡으면 인상이 팍팍 구겨져. 끝났다. 이걸 보면요. 전 지역에서 다 떨어집니다. 전 지역에서. 응? 경상도 같은 경우는 10% 지지율도 안 나와요, 이제. 그런데 전라도에서는 54% 지지율이 나옵니다. 전라도도 버리기 시작했다. 전라도에 누가 들어가고 있느냐? 윤석열이가 들어가고 있다. 윤석열 플러스 김종인 체제가 들어가고 있다. 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이대로 보면은, 10대, 20대가 21% 지지합니다. 21%. 그 다음에 60대도 20% 지지합니다. 60대 이상. 다 들었었어요. 그런데 30대, 40대가 아직 30대는 41%, 40대는 43%나 지지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50대로 가면은 이 40대하고 30대 중반부터 40대까지가 쉽게 말해서 광우병 세대예요. 광우병 때 유모차 끌고 들어가가지고 서울시청 앞으로 유모차 끌고 나가서 우리를 탄압하려면 우리 애기들을 탄압하라. 지독한 것들이에요. 그놈의 노무현과 문재인 정신이 뭐라고? 이제 문재인 정신을 말합니다. 민주당 이 떨거지들이 기가 찰노릇이구나. 문재인의 정신이 어디 있어? 박제를 해가지고 말이지. 그 시험관에 넣어야 할 성신인데 그대로 살아라 너희들. 놀랍게도 50대가 지지를 처리하죠. 50대가 문재인 지지율이 29%뿐이 안 됩니다. 부정평가가 20대하고 60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61%로 올라갑니다. 문재인 지지율이. 부정평가가 50대가. 제가 그랬죠. 50대 후반부터는 다 버려버렸다. 60대, 50대 후반부터는. 근데 50대 중반부터가 쉽게 말해서 586 똘맹이 세대인데요. 이것들도 지난 애들이 말이죠. 다 20대거든. 20대들이 반란이 일어나니까 꼰대가 물러나는 거야. 50대들이. 그런 현상을 어디서 보냐 하면요. 제가 단톡방을 여러 개 한다 그러잖아요. 대부분 586 후배들이고 친구들이에요. 걔네들이 보면은 요새는 문재인에 대해서 문자도 뻥끗 안 해, 이제는. 속으로 샤발라. 우리가 이렇게 밀어줬더니 말이야. 이 샤발라. 우리의 재산을 뺏어가 우리 애들이 취업길이 막혀. 이 샤발라. 처리하기 시작했다. 답답합니다. 답답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제일 문제가 뭐냐면 지금 실업 문제죠. 실업 문제. 경제가 망치게 나니까 실업 문제가 나오는데 고용노동정책부터 보면은 문재인이가 조라하게 못하고 있다. 조라하게 못하고 있다가 54%. 그래 고용노동책을 지지한다 하니까 27%. 대한민국 국민의 특히 20대 30대는 10대들도 이제 큰일 났어. 너희들도 이놈들아. 19살이면 만으로 따지면 대학교 1학년 아니야. 큰일 났어 너희들도. 4년 후에 말이야. 반문재인 세력에서 쉽게 말해서 윤석열 같은 분이 이놈들아. 그런 사람들이 정권을 못 잡으면 너희 큰일 났어. 너희도 실업자 천국에 살 것이야. 고용노동 정책에 27%뿐이 지지 않아요. 아직까지 이것들이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애들이 남아있다는 거야. 1대 99라 그랬죠. 1%가 넘어가요. 지금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들의 그 고용 안정성은. 그거 깨야 돼요. 그 연공서열 깨야 되고 정년 없애야 돼요. 그래야지 뭐 진입이 되지. 2030이나 10대들이 진입을 하지. 그놈들이 65세까지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죠? 어떻게 10대, 20대, 30대들이 진입을 하냐고. 그 시장을. 그걸 공고하게 만든 게 문재인이라는 거예요. 문재인이가 뭐 100% 정규직 하니까 좋아하다가 말이야. 실업자만 늘고 말이지. 부정부평을 쌓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정책, 이거는 부동산 정책을 지지하는 애들은 9%뿐이 안 돼요. 9%. 부정이 81%. 부동산은 문재인이가 점점점 수렁으로 빠지게 해요. 이거는 끝까지 아킬레스건으로 남을 것이고, 또 특이한 점이 공직자 인사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공직자 인사를 잘했다가 14%뿐이 안 돼. 이건 항상 국민들은 공직자 인사에 대해서, 공무원들에 대해서 또는 정치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4%뿐이 지지 않아요. 문재인에 딸려가는 꼬봉들은 전부 다 보면은 썩고 문드러지고 말이지 외계인 같은 놈들이야. 도대체 우리 일반 상식적으로는 생각하지 못할 우리 주변 사람들은 그런 애들이 없어. 아주 썩고 문드러지고 정신성리만 아주 충만한 애들이야. 그건 뭐 정신성리를 갖다 말이지. 정신성리라는 게 그 아큐정전에서 나오는 말들이라 그러더라고요. 또 경제정책은 지지하는 게 22%뿐이 안 돼. 경제정책은. 경제 말아먹은 놈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세계 우리나라에서 유일무이한 삼성전자의 성계 과정을 그걸 집어넣느냐고요. 약간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타협을 해야 되는데, 그죠? 과거 정권에서는 맞았다 이거.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 이것은 그것은 법 테두리 안에서 한 거다. 쉽게 말해서 탈세가 아니라 절세 과정을 우리가 하듯이 그런 건데, 그걸 뒤집어 씌워가지고 말이야. 또 박근혜하고 이재용하고 뭐야 묵시적 청탁, 관심법으로 집어넣어버려. 그거만 생각하면 나는 그냥 핵도가 돌아버립니다. 핵도가 돌아버려요. 대한민국에서 그 사업하는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말이죠. 고통스러워요. 돈을 벌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뺏기게 생겼는데, 그 월급쟁이들이요. 대기업 직원들, 노조들, 공무원, 너희들은 이놈들아, 그냥 영혼을 팔아서 영혼까지 탁탁 걸어서 사업하는 사람들 너희한테 월급을 주는 건데, 너희는 기업한테 돈을 받아먹으면서 왜 문재인을 지지하고 기업을 망가뜨리려고 그러냐 하는 게 고고티브의 생각이에요. 쌍용차 보세요. 그 10년 전에 없애버려야 됐어. 그죠? 중국한테 넘겼다가 중국한테 넘겼다가 인도한테 넘겼다가 또 지금 또 망하게 생겼어. 진작 망했어야 됐어요. 솔직히 그래요. 적자 생존의 기업은 적자 생존의 시대에서 능력 가지고 실력 가지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관작업을 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집어넣어 버리면 공무원부터 집어넣으라 그래야 공무원부터 집어넣으라 그래야 이샤발라더라. 자영업자들이 말이야, 큰 자영업자, 유흥업자들이 경찰하고 붙어먹은 거 경찰부터 처벌하라 이거야. 똑같은 구조입니다. 크든지 적든지. 외교 정책으로 가보면은, 외교 정책이 제일 높아. 복지 정책하고. 그래도 지지하는 게 29%나 돼. 이게 정신승리 하는 거예요. 이게 운동권 이념이 들어가고 좌파들이 꽉 뭉친 게 바로 외교 정책이에요. 친중, 친북, 친중, 종북이죠. 근데 그걸 부정하는 거야. 자기들은 친중하면서도 우리는 한미동맹이래. 어느 대한민국 지식인들이 좌파가 아닌 다음에 이걸 인정하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탄생에는 미국이 있었고 미국에 의해서 해방된 나라지 우리가 스스로 광복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중국은 우리를, 중국과 북한은 러시아는 우리를 침략한 국가고, 그걸 부정하고 친중으로 가고 미국을 갖다가 경원시하고 말이야. 미국과 거리를 멀리 하려고 그러니 문재인 이놈은 대제야지. 우파 좌파를 떠나서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동네 양아치들도 어리가 있는데 말이야. 우리를 살려준 미국을 갖다가 말이야 경원시하고 중국에 붙자, 시진핑 만세, 중화민국 만세 하는 이 문재인 놈을 갖다가 대제야지. 그 다음에 복지정책. 이것도 높아. 문재인 지지율이 34%나 돼. 문재인 잘한다. 못한다는 48%야.
돈 뿌리니까. 부자 거 받아가지고 부자 거 끌어내가지고 뺏어가지고 가난한 자들 주고 서민층 주니까 좋은 거야. 난 이게 제일 나빠. 코거TV 종부세 때문에 그냥 집 팔게 생겼는데 팔리지도 않아. 팔면은 말이야 갈 데가 없어. 지금 4.7 보선 민심에서 나온 게 뭡니까? 부동산 민심이었죠. LH 사건은 촉발제에 불과하고. 근데 얘네들은 종부세는 죽어도 안 깎겠다. 깎으면 1%한테 왕창 뒤집어 씌우겠다. 젊었을 때 말이지 월세 살고 전세 살고 월세 살다가 전세 살다가 20평 30평짜리 아파트 마련하고 50대 돼가 50평짜리 아파트 마련한 게 무슨 죄냐? 50평 사는 너희들은 말이야 팔고 지방으로 내려가라. 50평짜리 팔아봐야 세금 다 뜯기면 20평짜리도 못 가는데 너희 늙은이들은 말이야 집 팔고 지방으로 꺼져. 교회로 꺼져. 이거 아닙니까? 하다가 이제 부동산도 1대 99로 몰고 가려고 그러고 2대 98로 몰고 가려고 그래. 세금을 왕창 걷어. 어떻게든 빨아버려. 그래서 우리를 지지하는 무지랭이들, 돈 없는 사람들을 갖다가 지원해. 그러니까 복지정책의 지지율이 제일 높아. 34%나가 34%나. 이런 샤발라. 이런 걸 보고 사회주의 정책이라 그러죠 여러분. 그래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기서 주목할 게 있어요. 주목할 게 단순한 현실을 갖다가 이런 추이를 보는 게 아니라 제가 항상 하는 말씀이 있죠. 드리는 말씀이 있죠. 50대 중후반부터 60대까지가 과거에 박정희 전두환의 민주화를 갖다가 산업화하면서 민주화 세력인데 4.15 총선 때 그들이 국힘이 싫어서 싹 민주당을 찍어서 국힘을 참패시켰고 그들이 요번에 돌아왔다. 문재인의 악랄한 악정이 국힘보다 훨씬 더 심함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여기서 항상 주목할 게 뭐냐. 20대들, 19세도 20대니까요. 20대와 30대의 반이, 그죠? 이들이 문재인을 버렸다. 그러면 이들을 20대와 30대 중반까지가 60대 이상은 문재인을 대선에 반드시 칩니다. 그럼 남는 게 20, 30, 40, 50이 남는데 50도 돌아오기 시작했다. 샤발라. 50대 중후반 애들도 열심히 사는 애들이 많아요. 정치하는 똘맹이들만 빼고. 내가 그래서 노무현을 갖다 좋게 봐가지고 문재인 너를 지지했는데 왜 내 재산을 뺏어가? 내 왜 자식들의 직업이 없어? 고용이 안 돼? 그죠? 세금만 뺏어가? 돌아서기 시작했는데 20대 30대들이 그죠? 요번에 내년 3월 9일날 대선 때 우리를 지지하면은 쉽게 말해서 국힘도 치고 민주당도 치고 중원을 차지하는 세력이 국힘을 흡수하면서 그걸 지지하면은 이 20대 30대는 어디로 가느냐? 향후 10년은 우리의 시대가 열려요. 10년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럼 21대 대선, 22대 대선, 그죠? 23대 대선까지 10년 내지 15년을 우리 정권을 차지하면은 그때는 이념이 많이 없어졌을 거예요. 하여튼 보수 중도 정권을 차지하면은 체제를 문재인이가 바꾸려고 시도한 사회주의적으로 바꾸려고 시도한 걸 갖다 우리는 강건한 중도 보수 정권의 15년이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갖다가 굉장히 중요시하게 보고 있어요. 코거TV 방송이 대선까지만 할지 지금 현재는 총선까지만 하려고 그래요. 총선까지만. 이거 해서 뭐해? 내 육신이 피폐되고 정신이 망가지고 건강은 나빠지고 2023년 총선까지만 해가지고 우리가 가반석을 차지하면 나도 나이가 많아지는데 돈도 못 벌으면서 하면 뭐해요? 소명의식으로 해요. 제가 진짜. 그래서 오늘 발표한 이 갤럽 조사를 보면은 지금 당장은 국힘 쪽이 저렇게 지리멸멸하고 국힘 지지율은 28% 똑같아요. 저번 주하고. 근데 민주당 지지율이 1% 더 올라가요. 33에서 34. 그리고 중도층도 무당층도 비슷하게 되고. 그런데 국힘은 저거 앞으로 속락합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 이거 갤럽에서 이런 상세하게 다 나왔어요. 상세하게. 복지, 외교, 부동산, 경제, 고용, 공직자 인사, 이걸 그리고 세대, 지역 쫙 이렇게 여론조사한 것은 그만큼 관심이 높다. 갤럽에서도 이제는 발표해야 되겠다. 국민한테 알려야 되겠다. 모든 분야에서 문재인은 대통령감이 아니다. 국민들이 준비하라. 이거를 갖다가 갤럽에서 발표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정송님 힘, 고고TV 회원님들 힘, 이까지 하겠습니다.